언니, 내가 어릴 적엔 엄마가 항상 언니만 챙겼잖아. 나도 좀 기대고 살면 안 돼? 이른 아침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던 김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현관문을 쾅 닫으며 들어온 시누이 오미자의 목소리였죠.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맨 미자는 식탁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정숙은 계란말이를 도시락통에 넣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미자의 푸념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또 사업 망했다고 해. 이번엔 정말 큰 돈이 날아갔어. 언니, 나 어떻게 해? 미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봤었죠.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미자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숙은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미자 옆에 앉았습니다. 56세의 나이에도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15년 전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후 정숙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엔 청소 일을 하며 딸 수진을 대학까지 보냈죠. 얼마나 필요해? 정숙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2천만 원만. 언니가 도와주면 우리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미자야, 나도 수진이 병원 인턴하면서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 그리고 작년에 빌려준 돈도. 언니, 그게 지금 중요해? 우리가 남남이야? 나도 언니 가족이잖아.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며칠 시간을 줘.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역시 언니야. 우리 오빠가 살아있다면 언니를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미자는 급히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감사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관으로 향했죠. 그런데 언니, 우리 엄마 요즘 어떠세요? 시골에서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에요. 문을 나서며 던진 미자의 말에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걱정한다면서 정작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않는 미자였거든요. 정숙이 일주일에 2번씩 시골에 내려가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걸 미자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숙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시계는 어느새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수진이 곧 일어날 시간이었죠. 엄마, 고모 또 왔었어요? 수진이 잠옷을 입은 채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26세의 수진은 정숙을 닮아 마음씨가 곱고 착했어요. 하지만 요즘엔 미자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응, 그냥 인사하러 왔다가 갔어. 정숙은 수진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싸며 다짐했죠. 수진만큼은 이런 고생 시키지 않겠다고요. 엄마, 오늘도 일찍 나가세요? 응, 오늘은 병원 청소 끝나고 식당까지 가야 해. 정숙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거든요. 수진은 엄마의 어깨를 살짝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세요. 제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정숙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미자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새벽 5시 병원 복도를 청소하던 정숙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시골 이웃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시니까 빨리 와. 의식을 완전히 잃으셨어. 구급차로 실려가면서 계속 정숙이 이름만 부르셨다고.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시어머니는 전화로 정숙아, 몸 좀 챙겨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라며 정숙을 걱정해 주셨는데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셔서 당장 떠나야겠어요. 어머나, 그럼 빨리 가세요. 어머니가 우선이에요. 정숙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시골까지 가는 내내 정숙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정숙에게 친어머니 이상의 존재가 되어주셨거든요. 수진이 어릴 때는 정숙아, 내가 일하는 동안 내가 수진이 키울 테니까 걱정 말하며 손녀를 친손녀보다 더 아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정숙 손을 잡고 고생 많다.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 만난 게 복이었어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병원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미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하지만 미자의 모습을 보고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사의 갈림길에 계신데도 미자는 로비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자야, 어머니는 어떠셔? 의식은 돌아오셨어? 정숙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가자 미자는 게임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아, 언니 왔네. 의사 말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 어려운 말만 하더라고. 아무튼 깨어나긴 했는데 많이 아프신 것 같아. 그럼 곁에서 간병은 누가 하고 있어? 간호사들이 하겠지 뭐. 나는 병원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아서 못 있겠더라고. 미자는 여전히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가 우선이었어요. 정숙은 급히 병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세요? 환자분이 계속 정숙 씨를 찾으셨어요. 의식이 돌아오신 후부터 계속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하지만 정숙이 다가가자 힘겹게 마스크를 벗으며 반가워하셨습니다. 정숙아, 기다렸다. 와서 앉아라. 어머니, 마스크 벗으시면 안 돼요. 괜찮아.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또렷했어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숙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 의사가 솔직하게 얘기해줬거든. 어머니 무슨 간암 말기래. 이미 다른 곳까지 번져서 수술도 못한다고 했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검진이라도 받으시지. 알았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보다 정숙아,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라. 시어머니는 정숙을 바라보며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아들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도 알잖아. 매일 죽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있어서 버텼어. 어머니, 정숙아, 너는 내 친딸이야. 미자보다도 더 소중한 내 딸이라고. 시어머니는 침대 머리맡 서랍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봉투 하나 있어. 꺼내봐. 정숙이 서랍을 열자 두꺼운 갈색 봉투가 나왔어요. 법무사 사무소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그리고 내 전 재산 목록이 다 들어있어.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성스럽게 정리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서류에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안 돼요. 미자가 있는데. 내 유산, 내 이름으로 다 해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서류를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땅이 무려 1000평이나 되는데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평당 가격이 엄청났어요. 서울 다가구 주택도 강남 근처 좋은 위치에 있어서 전세 수입만으로도 매월 700만 원이 넘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도 10억은 넘을 거야.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0억이라니요. 어머니, 저는 이럴 자격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가족 위에 뭘 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미자 대학 등록금 1000만 원도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냈고 결혼할 때 예단 준비하느라 내가 사채까지 썼잖아. 정숙은 그때 일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그 애가 20대에 사고 치고 다닐 때 벌금이며 합의금이며 다 내가 냈어. 지금까지 빌려간 돈만 해도 얼마인지 알아? 시어머니는 점점 흥분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수진이랑 편하게 살아야지.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려요. 미자가 불쾌한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정숙이 든 서류 뭉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그게 뭐야? 왜 그런 서류를? 미자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정숙은 당황해서 서류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자를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자야, 엄마가 결정한 일이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엄마, 무슨 결정이요? 그 서류가 뭔데요? 미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정숙과 미자의 긴장된 시선을 받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미자야, 엄마 말 잘 들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이 서류는 엄마가 법무사와 함께 정리한 유언장이야. 내 모든 재산을 정숙이한테 상속한다는 내용이지. 미자의 얼굴이 순간 핏기를 잃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친딸인데 왜 며느리한테? 미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평생 한 번도 미자에게 소리를 지르신 적이 없으셨는데 말이죠. 내가 언제 엄마를 딸처럼 대했어? 언제 한 번이라도 엄마를 위해 뭘 해줬어? 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병원에 누가 데려갔어? 새벽에 응급실 갈 때 누가 옆에 있었어? 정숙이지, 너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못 낸다고 울 때 정숙이가 밤새 아르바이트해서 1000만 원을 마련해줬어. 그때 너는 뭘 했어?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야. 예단이 부족하다고 우는 너를 위해 정숙이가 사채까지 써가며 도와줬잖아. 엄마, 그런 건 뭐야? 당연한 거라고. 그럼 내가 정숙이를 위해 한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내가 사업 망할 때마다 누가 도와줬어? 남편이 도박으로 빚 만들 때 누가 뒤처리해줬어? 다 정숙이잖아. 미자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저는 엄마가 낳으신 친딸이에요. 친딸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아니? 마음으로 낳은 딸이 더 소중할 때도 있어. 시어머니는 정숙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숙아, 미안하다. 내가 미자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내가 평생 고생했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내 마지막 소원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제는 내가 받을 차례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정숙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정숙아, 약속해라. 미자한테 흔들리지 말고 내 행복을 찾겠다고.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정숙은 상주로서 밤낮 없이 준비에 매달렸어요. 반면 미자는 검은 옷을 차려입고 문상객들 앞에서만 눈물을 흘렸을 뿐 실제 준비는 전혀 돕지 않았거든요. 언니가 워낙 꼼꼼하시니까 제가 끼어들 틈이 없네요. 미자는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했어요. 정작 빈소지기는 정숙이 혼자 했고 음식 준비며 손님 접대까지 모든 걸 정숙이 감당했습니다. 수진이 병원에서 휴가를 내고 와서 도와줬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법무사 사무소에서 유산 상속 관련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숙과 미자 그리고 수진까지 참석했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법무사가 공증이 완료된 유언장을 꺼냈어요. 미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고인의 전 재산은 며느리인 김정숙 씨에게 단독 상속합니다. 법무사의 첫마디에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골 소재 농지 1000평, 서울 강남구 다가구 주택 한 채, 그리고 각종 예적금 통장 12개가 포함됩니다. 잠깐만요. 미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딸인 오미자 씨에게는 별도로 적금 통장 5개를 유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3천만 원 정도입니다. 3천만 원요? 그게 다예요?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총 상속 재산의 시간은 대략 13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법무사의 말에 미자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제가 친딸인데 왜 13억을 며느리가 다 가져가요? 미자야, 진정해. 정숙이 말리려 했지만 미자는 이미 광분 상태였어요. 언니가 우리 엄마를 세뇌시킨 거잖아요. 매주 내려가면서 엄마 귀에 무슨 말을 속삭인 거예요? 미자가 정숙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치매 초기 증세가 있으셨는데 그걸 이용한 거죠.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법무사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께서는 정신이 매우 명료하셨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함께 공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미자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친딸한테는 고작 3천만 원 주고 며느리한테 13억을 준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숙은 마음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미자야, 시어머니 뜻이니까. 시어머니 뜻이 아니라 언니가 조작한 거죠. 미자가 정숙을 노려보며 독서를 퍼부었어요. 어릴 때부터 언니만 예뻐하시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군요. 그때 수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할머니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정말 모르세요? 수진아, 너마저 언니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수진이 미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모는 할머니를 위해 뭘 해주셨어요? 한 번이라도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감기 걸리셨을 때 약이라도 사드렸어요? 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엄마는 매주 시골 내려가서 할머니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기까지 다 해드렸어요. 병원비도 몇 년째 우리 엄마가 대고 계시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고모 결혼하실 때 예단 부족하다고 울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사채 이자 갚으려고 새벽 4시까지 일하시던 모습 봤어요. 미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 건 가족끼리 당연하다면 고모도 우리 엄마를 위해 뭔가 해주셨어야죠. 수진이 더욱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모든 사람들 뒤치다꺼리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행복해질 차례예요. 미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며 일어났어요. 좋아요. 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이야, 미자야? 정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 원장 무효 소송 낼 거예요. 엄마 치매 있으셨다고 증언할 사람들도 있어요. 미자의 협박성 발언에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니도 곧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미자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렸습니다. 미자가 나간 후 정숙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정말 낼 수 있나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법무사에게 물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유 원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고인의 정신 상태를 증명하는 의료진 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거든요. 법무사의 설명에도 정숙의 가슴은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이 병원 청소 일을 하러 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정숙 씨, 시어머니 유산 10억 넘게 받으셨다면서요? 동료 중 한 명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미자 씨가 어제 동네 곳곳에서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친딸인 자신은 쫓아내고 며느리가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다고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지어 미자 씨가 증거까지 만들고 있다던데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세가 있으셨다고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뭐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자 씨 말로는 정숙 씨가 시어머니를 세뇌시켜서 유 원장을 조작했다고 하던데요. 동료들의 말에 정숙은 어지러웠습니다. 미자가 벌써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죠? 낯선 남자 2명이 정숙 앞을 막아섰어요. 누구세요? 미자 씨 남편 빚 때문에 왔습니다. 미자 씨가 그러던데 언니분이 큰 돈을 상속받으셨다면서요? 정숙은 당황했어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미자 씨가 보증을 섰거든요. 언니분 명의로요. 남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정숙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보증서였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도장이 아니에요. 그건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어쨌든 3억 5천만 원 변제해 주셔야 합니다. 정숙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미자가 정숙 몰래 보증을 섰다니요. 미자가 그랬다고요? 돈 안 갚으시면 재산 가압류 들어갑니다. 상속받으신 부동산 말이에요. 남자들이 사라진 후 정숙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 앞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미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몰골이었어요. 언니, 미자야, 이게 뭐야? 정숙이 보증서를 내밀자 미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고? 내 허락도 없이? 언니가 유산 받을 거니까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자의 뻔뻔한 대답에 정숙은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까지 만들어서 소송을 내려고 한 거야? 언니, 그건... 미자야,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널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미자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급해서.
급하면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된다는 거야? 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미자가 정숙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유산 조금만 나눠주면 모든 게 해결돼. 제발. 정숙은 미자를 내려다보며 허탈했습니다. 평생 이런 식이었어요. 미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정숙이 해결해주고 그러면 미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는 것의 반복이었죠. 미자야, 일어나. 언니 대답해줘. 도와줄 거지? 그때 수진이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고모가 왜 무릎을 꿇고? 수진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미자를 노려봤습니다. 고모, 또 무슨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수진아, 고모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내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야. 엄마 이름으로 보증을 서놓고 이제 와서 부탁이라고요? 수진이 보증서를 보더니 화를 냈어요. 이건 사기잖아요. 엄마 도장을 어떻게 구한 거예요? 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모, 평생 우리 엄마한테 기생충처럼 붙어 살면서 이제는 사기까지 치시는 거예요?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이제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 정숙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왜 엄마한테 유산을 주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정숙은 수진의 말을 듣고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셨던 걸까요? 미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일어나며 말했어요. 좋아, 언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끝까지 가볼게. 미자야. 법정에서 보자, 언니. 미자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정숙과 수진만 남은 현관 앞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미자가 떠난 지 일주일 후 정숙에게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유언무효 확인 소송? 정숙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미자가 정말로 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수진이 소환장을 보더니 분노했어요. 고모가 정말 끝까지 가시는군요. 수진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법정 같은 데 가본 적도 없어. 정숙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간 정숙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상대방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고인이 치매 초기 증세가 있었다는 거짓 증언을 무려 7명이나 준비하고 있어요. 7명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정숙은 어지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정신이 또렷하셨거든요. 더 심각한 건 정숙 씨가 고인을 협박했다는 증언까지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 증언서들을 보세요. 정숙 씨가 병원비를 안 대주겠다고 위협했고 유산을 내 이름으로 안 하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나와요. 정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협박이라니요? 제가 언제? 오히려 제가 모든 병원비를 다 댔는데. 알고 있습니다. 미자 씨가 돈으로 거짓 증언을 매수한 게 분명해요. 증언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해요. 시어머니와 정숙 씨 사이의 진짜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말이에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먼저 정숙이 일하던 병원에서 갑자기 호출이 왔습니다. 정숙 씨, 죄송하지만 당분간 일을 쉬셨으면 좋겠어요. 팀장의 말에 정숙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미자 씨가 병원에 여러 번 전화해서 정숙 씨가 시어머니 재산을 사기로 가로챘다고 신고했어요. 심지어 원무과에까지 와서 난리를 쳤어요. 정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병원 이미지에도 안 좋아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 쉬세요.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정숙은 15년간 성실히 일했던 직장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곳곳에 미자가 뿌린 소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정숙 씨가 시어머니를 협박해서 유산을 뺏었다더라. 친딸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평소에 착해 보이더니 역시 속 모르는 일이야. 돈 앞에서는 사람이 다 변하나 봐.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도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같은 동주민들까지 정숙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하잖아. 그런 사람이랑 인사하기도 그래. 정숙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고모가 제 병원에도 전화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재산을 사기로 가로챘으니까 저도 공범이라고 했어요. 정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간호부장님이 저를 별실로 불러서 사정을 들어보더니 저까지 조사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엄마,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고모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숙은 딸을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제 동료들도 이상하게 저를 바라봐요. 내 엄마가 정말 그랬나 하는 눈빛으로요. 수진의 말에 정숙은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법정 출두일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미자는 이미 변호사와 함께 앉아서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명품 차림이 아니라 수수한 검은 옷을 입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까지 만들어 놓고 말이죠. 불쌍한 딸 역할을 완벽하게 하고 있네. 정숙은 속으로 한탄했어요. 원고 측 첫 번째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미자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시골에서 온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정숙이 잘 아는 분이었어요. 평소 미자와 특별히 친했던 분이었거든요. 김정숙 씨가 고인에게 병원비를 더 이상 안 대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거든요. 언제, 어디서 들으셨나요? 정숙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고인댁 마당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담 너머로 들었어요. 또한 유산을 내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증인들도 비슷한 거짓 증언을 이어갔어요.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일관된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은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제가 받지 않겠다고 말리는데도 꼭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시어머니와의 진짜 대화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제 미자의 차례였습니다. 미자는 증인석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완벽한 연기를 펼쳤어요. 판사님, 제 엄마는 평생 며느리만 예뻐하셨어요. 저는 친딸인데도 늘 소외받으며 살았죠.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협박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 엄마가 마지막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숙이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유언장을 썼다. 미자야, 미안하다고요.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정숙을 딸처럼 아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절 딸이라고 하셨어요. 정숙이 소리쳤지만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어요. 법정을 나서며 정숙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법정에서 미자의 거짓 증언이 끝나고 정숙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7명의 거짓 증인들이 일관되게 정숙을 협박자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피고 측에서 더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을 때 정숙의 변호사는 무력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미자는 승리를 확신하며 정숙을 냉소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입가에는 거의 미소까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야. 언니도 내 손바닥 아니었어. 미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자책했어요. 시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어머니의 뜻을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바로 그 순간 법정 뒤쪽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법무사였어요. 누구십니까? 지금 재판 중인데 함부로. 판사가 놀라며 말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인의 유언장을 직접 작성했던 이창호 법무사입니다. 법무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매우 중요한 증거가 있어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 재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미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증거 말입니까? 판사도 호기심을 보였어요. 고인께서 유언장 작성 당일 저에게 별도로 맡기신 봉인 편지가 있습니다. 법무사가 두꺼운 갈색 봉투를 들어 보이자 법정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준비까지 하셨다니요. 편지라고요?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고인께서 신신당부하셨거든요. 만약 내 유언장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정숙이가 정말 힘들어하게 되면 그때 이 편지를 법정에서 공개해달라고요. 법무사의 말에 정숙은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미자가 벌떡 일어나며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이상해요. 왜 하필 지금에서야 그런 편지가 나와요? 분명히 조작한 거예요. 미자 씨,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엄하게 제지했어요. 법무사님, 그 편지의 진위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고인께서 제 사무실에서 직접 손으로 쓰신 편지입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 2명이 작성 과정을 지켜봤고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법무사가 관련 서류들을 차례로 제출했어요.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대학병원에 의뢰해 필적 감정도 받아놨습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판사가 봉인된 편지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필로 빼곡하게 쓰인 4장의 편지가 나왔어요. 판사가 편지를 쭉 읽어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군요. 그럼 법정에서 공개해도 될까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판사가 편지를 들고 법정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고인이 직접 쓴 편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정숙은 가슴을 졸이며 들었습니다. 판사가 시어머니의 편지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정숙아, 내가 이 편지를 미리 써두는 이유는 혹시라도 미자가 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를 힘들게 할까 봐서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내 자식은 미자 하나뿐이지만 내 진짜 딸은 너 하나뿐이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한다. 미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변호사와 급히 속삭였어요. 미자는 20살 때부터 크고 작은 사고만 쳤어. 남자친구와 임신 소동 일으킬 때도 내가 함께 사과하러 갔고 친구와 함께 운영하던 옷가게가 망해서 600만 원 빚을 질 때도 내가 사채까지 써서 갚아줬지.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법정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거짓 증인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자 대학 등록금 1,000만 원도 내가 새벽까지 아르바이트하며 번 돈으로 댔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요구한 예단 2,000만 원도 내가 자신의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마련해줬어. 미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감춰두고 싶었던 모든 과거가 낱낱이 공개되고 있었거든요. 내 말썽쟁이 딸 미자는 내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거야. 지금까지 내가 미자한테 빌려준 돈만 계산해도 5천만 원이 넘어. 하지만 미자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지. 판사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오히려 미자는 언니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어. 심지어 더 달라고 조르기까지 했고 말이야. 거짓 증인 중 한 명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는 어땠지? 미자는 한 달에 안부 전화 한 통도 제대로 안 했어. 병원에 데려간 건 내가 했고 병원비 댄 것도 내가 했고 매주 시골에 내려와서 빨래하고 청소해 준 것도 너였어. 미자가 손수건을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수가,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모든 재산은 시혜나 동정이 아니야. 내가 평생에 걸쳐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정당하고 마땅한 보상이야. 정숙은 흐느끼며 편지를 들었어요. 미자가 법정에까지 너를 끌고 갈 거라는 걸 나도 이미 예상하고 있어. 내 딸의 성격을 내가 모르겠니? 그래서 미리 이 편지를 써두는 거야. 법정이 또다시 술렁였어요. 만약 미자가 내가 치매였다느니, 내가 나를 협박했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한다면 지금 내가 또렷한 정신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될 거야. 판사가 미자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정수가,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해라. 수진이 교육도 더 시키고 너도 이제 편하게 살아라. 편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이어졌어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널 품고 싶었다. 정수가 정말 고맙다. 내 딸이 되어줘서. 그리고 미자야, 만약 이 편지를 듣고 있다면 이제라도 정수기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해라. 편지가 완전히 끝나자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가 끝난 후 법정에는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고인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통해 유 원장의 진정한 동기와 배경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원고 측 증인들의 위증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 중 한 명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미자 씨가 100만 원씩 주면서 그런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도 돈을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른 증인들도 차례로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오미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고인의 유 원장은 완전히 유효하며 피고
김정숙의 단독 상속을 최종 확정합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 정숙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해냈어요. 할머니가 끝까지 엄마를 지켜주신 거예요.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어요. 미자 씨, 위증교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사처벌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자는 비틀거리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정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어요. 그동안 정숙을 험담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숙 씨,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네요. 미자 씨가 그렇게 거짓말쟁이인 줄 몰랐어요. 처음부터 정숙 씨가 옳았던 거네요. 하지만 정숙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어디 계셨어요? 정숙의 차가운 반응에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정숙은 상속 절차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 모두 정숙 명의로 넘어왔어요. 13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정숙의 것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셔야 해요. 수진이 격려했지만 정숙은 여전히 미자를 걱정했어요. 미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엄마, 고모 걱정은 그만하세요. 고모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 화를 냈지만 정숙은 미자가 신경 쓰였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정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미자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은 것 같았어요. 정숙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언니. 미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어요. 얼굴은 다 빠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자야, 어쩐 일이야? 언니, 들어가도 될까? 미자가 간신히 말했어요. 손에는 작고 낡은 앨범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미자는 소파에 앉더니 앨범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언니, 이거 기억나? 미자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사진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첫 번째 사진은 미자의 20살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정숙이 새벽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사준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미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언니가 새벽 5시까지 일하고 와서 내 생일상 차려준 거. 나 다 기억하고 있었어. 미자의 눈에서 큰 눈물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때 언니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도 기억해. 설거지하느라, 청소하느라. 다음 사진은 미자의 대학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언니가 사채 이자 때문에 밤마다 걱정하는 걸 나도 봤어. 그런데도 내 등록금을 위해서 미자는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언니가 자기 결혼 반지 팔러 가는 뒷모습을 창문으로 봤어. 그때 나는 방에서 뭘 하고 있었지? 화장품 바르고 있었어. 정숙도 눈물이 났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언니, 내가 왜 그랬을까? 언니가 나한테 잘해줄 때마다 오히려 화가 났어. 미자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마도 내가 너무 부끄러웠나 봐. 언니한테만 계속 의존하는 내 자신이. 미자는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시어머니와 정숙, 미자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엄마 편지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 미자가 정숙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언니를 법정까지 끌고 가서 거짓 증인까지 매수해서 미자야, 나 돈 다 떨어졌어. 남편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아이들은 외할머니 집에 가 있어. 미자의 고백에 정숙은 놀랐어요. 위증교사로 나도 조사받고 있어. 벌금이며 배상금이며.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미자는 정숙의 앞에서 큰 절을 했어요. 언니, 나 용서해줘. 평생 언니 은혜 잊지 않을게. 정숙은 미자를 일으켜 세우며 함께 울었습니다. 미자야, 우리가 남남이야? 일어나.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20년 넘게 쌓인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누가? 아, 고모세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고모가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 미자가 수진에게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수진아, 고모가 정말 잘못했어. 너까지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수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여왔어요. 고모 앉으세요. 차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수진이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 정말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정숙과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오해들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미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단 아이들부터 데려와야지. 외할머니 집에서 얼마나 불편할까. 정숙이 따뜻하게 말하자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나 더 이상 언니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볼게. 미자야, 우리가 가족인데 무슨 패야? 아니야, 언니.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미자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말 그대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가 번 첫 월급이야. 미자가 봉투에 든 돈을 정숙에게 내밀었어요. 미자야, 이건 내가 써야지. 아니야. 언니한테 빌린 돈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 정숙은 미자의 변한 모습에 뿌듯했어요. 그 무렵 정숙은 시어머니의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돈이어서 혼자 쓰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엄마, 할머니가 주신 이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세요. 수진이 제안했어요. 의미 있는 일? 엄마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말이에요. 수진의 말에 정숙은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던 중 TV에서 독거노인과 싱글맘들의 어려운 생활을 다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정숙은 과거 혼자 수진을 키우며 고생하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며칠 후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다가구 주택 1층을 개조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수진이 박수를 쳤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 희망 쉼터는 어때요? 어려운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정숙은 수진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1층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넓은 식당과 휴게실, 그리고 작은 상담실까지 만들었어요. 놀랍게도 미자가 매일 공사장에 와서 도왔습니다. 언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시켜줘. 미자야, 카페 일 안 해도 돼? 오후에만 하기로 했어. 오전에는 언니 도우려고. 미자의 변화에 정숙은 감동했어요. 한 달 후 희망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독거노인들과 싱글맘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였어요. 하루 10명 정도가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말 무료인가요? 70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마음 편히 드세요. 정숙이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미자도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도왔어요. 언니, 이런 일이 이렇게 보람된 줄 몰랐어. 미자가 정숙에게 속삭였어요. 그래, 다행이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분이야. 며칠 후 수진이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제가 지방병원 의료봉사단에 지원했어요. 의료봉사단? 네, 시골 지역 무료 진료 봉사예요. 6개월 정도 갈 예정이에요. 정숙은 수진이 자랑스러웠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자 수진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엄마도 좋은 일 하시니까 저도 따라서 하고 싶어요. 수진아, 고마워. 수진이 떠나던 날 정숙과 미자가 배웅을 나왔어요. 엄마, 제가 없어도 고모가 도와주시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다녀와. 조심히. 고모도 엄마 잘 도와드리세요. 당연하지. 언니 혼자 두지 않을게. 미자가 다짐하듯 말했어요. 수진이 떠난 후 정숙과 미자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함께 희망쉼터를 운영하면서 진짜 자매가 된 기분이었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정말 지혜로우셨구나. 어느 날 미자가 말했어요. 왜? 언니한테 유산을 주신 거 말이야. 나한테 줬다면 아마 다 날려버렸을 거야. 미자야. 하지만 언니는 이렇게 좋은 일에 쓰잖아.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두 사람은 함께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희망쉼터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정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미자는 카페 일을 마치고 와서 설거지와 청소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혼자 쉼터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와 따뜻한 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나도 나를 좀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정숙이 혼잣말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창밖에서는 희망쉼터를 이용하는 할머니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도 보였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가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미자가 쉼터로 들어왔어요. 내일 새로 오신다는 할머니 2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미자야. 언니, 나 정말 행복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미자의 얼굴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순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창가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